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장을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1층에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레이어 지정도 다 해놨죠. 지난번에 천장 레이어 지정도 다 해놨기 때문에 어, 천장을 감추고 가구들을 만들게요. 특히 뭐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 맞춰서 벽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맥스가 익숙해지면 스케치업보다 더 빨라요.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구를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거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요거는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요 부분이 앞면이 될 건데 요 부분에 면을 분할을 해요. 면을 분할을 해서 세로선을 분할을 하고 가로선을 분할을 해서 면을 먼저 나눠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가구를 만들면은 붙박이 가구 같은 경우에 문짝이 달려 있거나 서랍이거나 아니면 그냥 속으로 쑥 패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속으로 쑥 패여 있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문짝이 달린 경우에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기능이 인셋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 인셋 기능인데, 요 인셋은 뭐냐면 면을 옵셋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근데 그룹으로 돼 있죠. 인셋에 그룹으로 돼 있는데 요 그룹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모든 면의 외곽에서 한꺼번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끼리 만난 그 사이 부분 있죠. 지금 마우스가 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어 이렇게 간격이 옵셋이 안 돼요. 자, 근데 그룹을 바이폴리곤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면마다 다 안쪽으로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인셋은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장이다, 문짝이 없는 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0mm를 주고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스케치업에서 한다 그러면은 라인을 하나하나 다 그어야지, 그어 놓고 그거를 다시 푸시 툴로 다시 또 안으로 다 밀어 넣는,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아무리 그냥 더블 클릭으로 쓱 들어간다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릅니다. 자, 만약에 문짝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로 넘기고 박스를, 자, 아래쪽에 보통 걸레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고, 면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셋을 해줘요. 인셋을 해주는데 문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께가 두껍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2mm만 해줍니다. 2, 3mm 정도만 해주고 바이폴리곤을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잡아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면서 문짝의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뭐 10분, 20분 만에 그 붙박이 가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렉탱글로 작업을 할게요. 박스로 만드는 건 쉬우니까. 자, 정확하게 크기를 이렇게 재서 렉탱글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주죠. 싱크대 보통 높이가 한 850 되니까 850 정도 올려주고 익스트루드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면을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써왔던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분할을 해주는데요. 먼저 얘를 Y축으로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잡고 Y축으로 20mm를 밀어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문짝이 생기면 여기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20mm를 미리 넣어줍니다. 자, 얘 가로 길이를 보니까 4550인데 4550이면은 문짝이 몇 개가 생겨야 되면 한 10개 정도 생기면 돼요. 10개 정도가 생기면 되는데, 일단 그 이쪽에 서는 장은, 여기 지금 장이 하나가 서는데 이거는 키 큰 장이에요. 그러니까 싱크대가 아니라 얘는 뭐 밥솥도 들어가고 전자레인지도 들어가는 키가 큰 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짝이 하나로 달릴 거예요. 자, 커넥트를 해주는데 여기서 바로 11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0개를 해줄게요. 10개를 치면 그 11개인 거고요. 면 나눠지는 게.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었는데, 커넥트를 하면은 원래 있던 면 플러스 여기 커넥트 숫자예요. 그럼 그게 면의 개수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9개죠 지금 면이. 자, 요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자, 지금 여기 나눠졌던 거랑, 자, 얘를 여기다 맞춰 놓고 얘를 나머지를 나누는 게 그 면을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맨 왼쪽에 저 키 큰 장 아래 문짝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은 크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싱크대 위치에 문짝이 정확하게 위치하는 게 좋은데, 약간 삐딱하게 돼 있고 겹쳐 있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거부터 맞춰주고 나머지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가지고, 자, 창문 끝, 이쪽 창문 끝 해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위치를. 지금 이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커넥트를 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근데 이 커넥트를 하면서 약간 실수를 했죠. 뒤쪽에 그 뒤쪽 아래쪽 라인, 여기 이 부분 라인까지 같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뒤쪽에 아마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지금 보면. 이런 거 이제 흔히 하는 실수죠. 이거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한 번씩 숙달돼 있어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해요. 자, 저 뒤에 보면 이제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자, 이거는 뭐 리무브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뭔가 이제 그 면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씩 지금 어 면이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잡히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리무브 했더니 까맣게 면이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게 잡히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상하게 됐어요. 뒤쪽에 점이 여러 번 나눠지면서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앞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커넥트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에 선 선택된 거는 빼주려고 봤더니 점도 하나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싱크대 앞에 선을 커넥트 할 때 여기도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점을 리무브 해주고 다시 여기를 커넥트를 해서 면을 딱 꺾이게 만들어주면서 점은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죠. 두 개를 양쪽을 다 동시에 잡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잡고 해줄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세 개로 나눴다가 지금 선과 점을 하나씩 지웠는데 여기에 서랍장을 넣으려고 그래요. 서랍장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 칸으로 나눠줘도 되겠네요. 처음부터 세로선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서랍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다시 줄여주는 겁니다. 서랍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다시 줄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키 큰 장이 들어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키 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 커넥트를 해줘야 되는데 뒤쪽에 점이 없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인데 요럴 때는 어, 그쵸. 요 선에다가 점을 하나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인서트 버텍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엣지에 있어요. 인서트 버텍스는 2번 눌러서 단축키 2번 눌러서 나오는 엣지 있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정렬한 다음에 커넥트 해주면 이렇게 생기죠. 면을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익스트루드는 한번, 자 여기가 밥솥 들어가는데 전자레인지 들어가는데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쪽에 자주 안 쓰는 것들 집어넣는 키 큰 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천장이 있기 때문에 천장에다가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실링을 잠깐 켜주고 프론트 뷰로 가서 천장 높이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자, 지금 선택한 것만 보이게 하는 거는 Alt Q죠. Alt Q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것만 보이게 했다가 그 모드에서, 그걸 아이솔레이션 모드라고 그러는데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자물쇠 왼쪽에 있는 요거, 자물쇠 좌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죠. 자, 400을 높이를 맞춰주고, 자, 이게 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밥솥 들어가는 거하고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거를. 그 다음에 얘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셋해서 20mm를 만들어주고 Alt키 눌러서 지금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들어온 거죠. 선택된 것만 보이게.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20mm인데, 자, 여기는 두 면 사이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40mm죠. 그래서 Y축으로 얘는 이 점 두 개를 잡고 10mm 붙여주고, 요 점 두 개를 잡고 Y축으로 다시 10mm를 붙여주면 여기도 20mm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잡고 익스트루드 해서 넣어주고, 여기도 두께를 20mm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20mm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윗면이 좀 면이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4번 눌러서 지워주고 다시 캡을 씌워줍니다. 어차피 근데 지우긴 할 거예요. 이 윗면은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저기 요거 인셋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나서 여기 지금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여기만 맞춰줍니다. 그냥 이렇게 다시 면을 나누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셋을 3mm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사실 더 빠르게 하는 거는 익스트루드 우측의 세팅 값에서 그냥 20mm를 애초에 쳐주는 게 더 빠르겠죠. 윗면은 지워줍니다. 왜 지워주냐면 나중에 싱크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싱크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상판, 인조 대리석 상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윗면은 지워주는 거예요. 실링 감춰주고 천장 감춰주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상판이 들어갑니다. 인조 대리석 상판이. 자, 렉탱글로 요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주고, 익스트루드를 10mm를 해줘요. 3차원이었기 때문에 스냅이 이 위에 바로 맞춰졌는데, 문제는 자, 보이시죠? 상판이 문짝에 높이가 맞춰졌어요. 3차원 스냅이. 그래서 다시 높이를 맞춰주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싱크 볼이 들어갈 위치는 뚫어줘야 돼요. 저쪽에 인덕션 들어갈 위치는 뚫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싱크 들어갈 위치는 뚫어줘야 되고, 지금 전자레인지나 밥솥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에 상판이랑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면을 잡고 상판 위치랑 맞춰주는 거죠. 상판 높이랑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래야 이제 좀 어느 정도 레벨이 같이 가겠죠. 자, 싱크대가 들어갈 위치를 뚫어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천장 할 때 매입등 자리 원으로 뚫었던 거랑 같은 방식인데,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코너 레디우스로 맞춰줘도 좋은데 먼저 얘 위치부터 맞춰야겠죠. 그래서 에디트 스플라인 적용하고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크기를. 그 다음에 모든 점을 잡아서 지금 베지어 코너로 되어 있는 거를 우클릭해서 코너로 바꿔줘요. 코너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필렛을 줍니다. 필렛은 40mm 정도 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R값이 들어가죠. 필렛을 주면. 자, 그 다음에 상판을 선택을 하고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가서 어태치를 해줘요. 방금 그린 렉탱글을. 이 상태에서 보면 새로 그린 렉탱글이 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새로 그린 렉탱글을 스플라인에서 3번 눌러서 이렇게 전체를 잡고 여기로 올려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뚫리죠. 자, 그리고 싱크대를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이쪽에 있는 그 인덕션 들어가는 위치는 굳이 뚫지 않아도 돼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싱크 볼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뚫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얘는 안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다가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싱크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렉탱글로 스타트 뉴 쉐입을 해제하고 렉탱글로 외곽 부분 먼저 이렇게 렉탱글로 따준 다음에 라인 가지고 안쪽을 이렇게 따줘요. 왜 이런 모양으로 따냐면 나중에 어차피 필렛으로 저 부분을 R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줍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겠죠. 먼저 다 코너로 만들어 줍시다. 점의 종류를 코너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세요. 자,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다시 필렛을 줘서 R값을 맞춰줄 거예요. 자, 47mm 정도 하니까 얼추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안쪽에 요 네 기퉁이를 잡고 또 필렛. 여기는 78 정도 하니까 좋죠. 이 곡면에 각 지는 거는 인터폴레이션에서 아답티브를 눌러주면 이렇게 맞춰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부분을 필렛으로 또 맞춰줍니다. 27mm 정도 28mm 정도 주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사실 수채구멍도 뚫어줘야 돼요. 그거는 뭐 근데 이 안쪽을 들여다보는 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익스트루드 300 정도 주고 봅시다. 이 모델링을 해 나가야죠. 자, 에디트 폴리로 넘긴 다음에 밑면을 지워줘요. 자, 아랫면을 지워준 이유는 이 안쪽을 캡을 씌워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깥쪽 윤곽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캡을 제가 한번 씌운 겁니다. (50)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는 사실 지워도 돼요.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기본적으로 싱크볼 모양은 여기서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딱 완벽하게 꺾이는 경우가 잘 없죠. R값을 좀 줘요. 왜냐면 금속이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워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R값을 줍니다. 일단 높이를 맞춰 놓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값을 주기 위해서 그 에디트 폴리에도 필렛하고 같은 기능이 있어요. 챔퍼죠. 자, 그래서 챔퍼를 한번 줘볼 거예요. 챔퍼를 한번 주는데 챔퍼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mm 주고 여기를 이렇게 줘보면 면이 막 이상하게 울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괜찮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근데 보시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면이 살짝 울었어요.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저는 이런 것들 또 보기 힘들어하는 타입이라서.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챔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는데
쿼드 챔퍼라는 걸로 줘야 얘가 정확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쿼드 챔퍼로 안 했을 때, 스탠다드 챔퍼로 했을 때 저렇게 되고, 쿼드 챔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R값을 얻을 수가 있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0점으로 바꿔야 얘가 곡선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게 세그먼트인데, 저 6으로 돼 있던 게 4로 되면서, 그 세그먼트는 챔퍼를 할 때 그 사이에 세그먼트, 그러니까 면을 몇 단계로 쪼갤 건가요? 자, 지금 보면 면이 좀 이상하죠, 윗면이. 자, 이 윗면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 라인이, 그 세로 라인이 면이 쪼개진 게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달라서 면이 쪼개진 게, 그래서 윗면이 형성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 부분 면이 정리되는 거를 쿼드 챔퍼로 하면 조금 나은데, 쿼드 챔퍼로 해도 여기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보이죠? 저 보이실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쉽게. 요 부분 면만, 꼬인 면만 잘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아요. 점을 하나하나 잡아서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